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젠부터 볼까요? 6% 가까운 상승세를 지금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제일 돋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오늘 어제 많이 사고 있는데요. 새롭게 들리는 호재는 없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큰 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가격은 75,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일주일 반등하고 있어요. 그중에 SM 살펴볼 텐데요. 48,200원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3.6%의 상승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텐센트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인데 이제 텐센트가 SM의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한다. 이것이 실적의 보탬이 분명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SM도 올라설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8,2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고요. 게임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넷마블, 카카오에 의해서 넷마블도 넥슨 인수전에 이제 뛰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넥슨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중국 텐센트하고 또 뭐 KKR이나 뭐 칼라일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 쪽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은 해외 자본에 넥슨이 매각이 돼버리면 우리 기술, 우리 인력들이 유출될지도 모른다. 그 우려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슈 잡혀 있고요. 두 종목은 오늘 하락세, 넷마블은 2.7% 약세권 놓여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요 이슈 부각되면서 건설주들도 강했었고 시멘트주 강했었고 그 외에 관련 있는 종목들 앞으로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건설주 중에 뭐를 볼까 하다가 일단은 HDC를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나오신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볼 겁니다.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근거에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네이버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늘 강했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지금은 줄여놓긴 했습니다만요. 지난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실적이 4분기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더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은 악재는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는 눈치고요. 앞으로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강화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는 컨퍼런스 콜의 얘기 그리고 자사주 매입 얘기 여기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36,500원 전략 좀 챙기도록 할게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컨셉이 대부분 낙폭과대주들이고요. 이들의 반란?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상승 탄력들은 조금 줄었지만 방향은 위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4분기 실적 확정치를 내놨지만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이번 달 들어 꽤 많이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삽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우조선해양 말입니다. 주인 없는 서름 20년 만에 이제 주인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주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쪽이 바로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잠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결과가 아직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요. 대우조선해양 2% 상승, 현대중공업은 3% 하락인데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두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것 먼저 살펴주세요. 네. 사실 장 초반 엄청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피인수설까지 이제 돌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에 좀 기름을 좀 붓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놓여져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 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의 피인수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산은도 어느 정도 입장은 발표를 했습니다.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까지 좀 어려웠을 때 수년간 좀 어려웠을 때 산업은행이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지금까지 적자를 다 메워줬거든요. 뭐 인건비라든가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충당을 해줬던 역할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전적으로 좀 밀어준다는 거. 뭐 물론 수주에 있어서 좀 도움도 줬습니다만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은행 입장에서나 또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라던가 또는 이제 기업의 입장 말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3,000명 정도 또 구조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동종업계와 합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산은 그리고 이 노조 측과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이제 수주 잘 따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업황은 많이 살아나고 있으나 뭐 재무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튼튼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조선 빅3, 3사 중에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흑자로 지키고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시가총액 한 4조 원 정도 수준의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인수가액이라든가 합병 비율 그리고 이제 노조 측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피인수에 대한 부분들 말고 대우조선해양의 내부적인 펀더멘털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 그랬을 때는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좀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켓 셰어가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카타르 국왕이랑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60척 정도 수주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최강의 이제 조선 이 사로 좀 인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중국이 이 덤핑 수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덤핑 수주로만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니라 덤핑 수주로만 1등을 빼앗았던 것들이 점점 더 이게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선박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재수주 계약에 대해서도 좀 불발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대부분의 LNG선 또는 이제 대형 선박에 대해서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LNG 선박 그리고 LNG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내부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계없이 그래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재료를 통해서 중요한 박스권을 전부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강하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역할보다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 수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를 좀 만들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발산한 것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 형태에서의 박스권 하단 이 33,000원대에서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매수 오늘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한 33,000원 부근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을게요. 네,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네. 보통 이제 뭐 M&A 이슈 불거졌을 때 인수하는 쪽 기업은 주가가 좀 밀리는 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주 전반에 대한 막 긍정적인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오늘 다소 밀립니다. 조금 이거는 네. 투자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빼고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황은 제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산은이랑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랑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갈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대중공업이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인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기업 가치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조금은 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 가시고 어느 정도 결과 발표라던가 좀 주가가 안정화됐을 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뭐 조금 뒤가 되겠죠. 어떻게 산업은행의 입장 발표가 있는지 또 거래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양 회사 측에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조회 공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한동안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자존심 구기고 체면도 없고 자꾸 주가 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올라설 수 있을까? 살짝 희망이 보이긴 한데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증권사라던가 일부에서 조금 이 슈퍼사이클은 끝났다.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과도하게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고 제가 저번에 이 디램, 이 낸드 플래시 가격표를 보여드리면서까지도 지금은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구간이고 반도체 가격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을 뿐이지 업황에 대해서는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좀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이제 IM 사업부, 즉 이제 휴대폰 쪽에서의 매출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한 20%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점수를 좀 높게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이 반사 이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까지 뭐 미국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는 반도체가 본인들이 이제 수요의 90%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죠.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겠다. 중국이 우리가 직접 만들 테니까 니네 거 수입을 안 할게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제조 2025라던가 그리고 자국 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많이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 푸젠 진화라고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면서 너네 디램 한번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디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쪽에 쓰이는 그런 디램 정도 만드는 기술은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엔드화, 그러니까 하이엔드화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한 5년 정도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푸젠 진화가 얼마 전에도 이 디램 양산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이런 반도체, 디램 굴기,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고 셧다운제가 좀 나타나면서 어제 FOMC 보면은 그 금리 인상을 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문구 자체를 아예 삭제하고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쪽으로 몰렸었던 자금들이 다시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평가 멜트가 있었고 우리나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또한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른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때 뭐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러브콜을 향한 이 삼성전자의 라면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조금은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걸어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얘기 이렇게 가고요. 액면 분할의 저주 또 하나의 종목이죠. 네이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참 바닥 기다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나시긴 한데 매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은
아직은요. 아직 멀었어요. 이런 네. 답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이버?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초부터 해서 좀 좋아요를 드리면서 탑픽으로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탑픽으로 좀 드린 이유가 오. 네이버가 지금까지 좀 매출액은 견고하게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영업이 계속적으로 쇼크가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R&D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조금 적용이 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가 본연에 하고 있는 사업, 광고라던가 또는 이제 커머스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에서 온라인 이런 광고 매출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이제 보시면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일본이라던가 대만 쪽에 진출한 라인,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인터넷 은행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R&D 비용을 투자를 했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이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인터넷 은행 출범 계획이 아예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과도한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좀 다지는 구간으로 좀 가져가고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가 당분간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 이상 없고 지금까지 인터넷 은행이라던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는 좀 많이 누적이 됐다. 그러니까 저가 10만 4천 원 부분부터 지금 한 39%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하시고 저가에서 한 13만 원 부근에서 다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공략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한 글쎄요 정도로 네, 가면 글쎄요 될까요? 드리고 이제 가격이 다시 내려올 때 그때는 네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쯤 되면 저희한테 또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잊지 않고 꼭 기억해 둘게요. 네. 이번에는 HDC 보겠습니다. 이건 송경주 전문가의 초이스 종목이에요. 이거 보자라고 저에게 이제 내민 종목인데요. 네. 왜 이 종목 꼽으신 거예요? 예비 타당성 면제 이것 때문에인가요? 그렇죠. 이제 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수소차도 그렇고 예타도 그렇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은 상당히 강하구나. 그리고 주식들은 정말 이제 꿈과 희망 그리고 이제 모멘텀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뷰로만 봤을 때는 어제 이제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라던가 건설주도 좀 날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들은 사실 중소형 건설사들이거든요. 수도권 밀집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좀 지방 쪽으로 좀 퍼뜨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 건설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바로 입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철도라던가 또는 도로 이런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인구가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다시 이제 일자리라던가 또는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 KTX 생겼을 때도 사실 부산 시민분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KTX 때문에 서울로 가가지고 소비해가지고 부산 지역 경제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KTX가 뚫리고 나자마자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출장도 많이 가게 가시죠. 되고 네. 놀러도 가시고 네. 하다 보니까 부산 지역 경제도 많이 살아났었거든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 건설주들 이 해외 플랜트 수주로 좀 먹고 사는 건설주들이 많았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또는 GS건설 이런 건설주들만 좀 수혜를 받았다면은 이 내수 쪽에서 받아갈 수 있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HDC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HDC 계열사 중에 HDC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주택 수주 잔고가 한 27조 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SOC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었을 때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HDC 또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격적인 전략도 좀 챙겨주시겠어요? 네, 얼마나 좀 올려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HDC가 인적 분할을 했을 당시에 고가가 45,550원을 형성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고가까지 있었다가 주가 조정이 조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기간적인 조정 그리고 이제 네. 인적 분할한 이후에 계열사들 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퍼라던가 퍼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지금 15,300원 부근에서 16,000원까지 바닥을 2번 정도 형성을 하고 어제 그러니까 예타 면제 사업이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은 241선 부근이 25,000원 부근.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은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좋아요 투자 의견 찍고 탑픽까지 가져가도 네, 괜찮겠습니까? 탑픽 HDC로 드리겠습니다. HDC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꼽아봅니다. 라벨 리미스 먼저 송병주 전문가와 오늘은 함께했어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